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전성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앓고 있는 피부병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아지 아토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토피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아토피 반응 자체는 알러지 반응의 일종인데요. 저희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 이 알러지, 그 보호자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 알러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토피라고 하는 부분은 알러지의 하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알러지 반응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보통은 크게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음식 알러지 반응인 푸드 알러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나라에서는 많이 발생을 하지 않지만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많이 발생을 하는 플리 알러지, 즉 벼룩 알러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알러지인 아토피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 음식 알러지나 아니면 이 환경원적인 알러지, 즉 아토피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분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그래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면 보통 이렇게 푸드 알러지, 벼룩 알러지, 그리고 환경원성에 대한 알러지인 아토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알러지 반응이라는 거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보통 알러지 반응은 외부 항원에 대한 저희의 신체적 반응으로 보통 이거는 사람마다 그리고 애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분은 복숭아를 먹어도 멀쩡한데 어떤 분은 복숭아를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 올라와서 발적이 생기고 소양감, 가려움증이 생기고 기타 피부에 두드러기라든지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항원, 즉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 과민 반응, 즉 과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과민 반응을 보이는 주체가 만약 음식이라면 음식 알러지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아토피에 대해서는 음식이면 음식, 벼룩이면 벼룩 이런 게 아니라 나머지 환경원적 요인,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게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아니면 꽃가루라든지 이런 환경원적 요인에 의해서 애기들이 계속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면 그것을 아토피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알러지 반응의 일종인 아토피는 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토피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이 강아지, 고양이에서 아토피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연구가 많이 안 된 실정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적어도 50년 이상의 연구 결과나 아니면 논문이나 데이터들이 수집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강아지들은 이제 막 연구한 지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으로 보고 있는 거는 주로 유전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전성으로 발생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 내가 너무 아기를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자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아토피라고 하는 부분이 유전적으로 발현이 되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소양감입니다. 그래서 소양감을 지속적으로 많이 보이는 아기들이 병원으로 오면 보호자님들께서 진료를 보게 되고 보통 저희가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아토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유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를 예를 들어서 피부가 찢어졌다라고 하면 봉합을 하고 치료를 하면 끝나듯이 사실 그런 질환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아기들이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평생 관리를 해야 되는 병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토피라고 하는 질병을 설명하는 데는 물컵 이론이라는 설명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물컵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차 있는데 물컵에 차 있는 기본 물의 양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컵이 아예 비어 있다라고 하는 정상적인 애기들은 알러젠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물이 나중에 넘치게 되는데 사실은 애기들이 물이 넘치기 전에 알러젠이 제거가 되거나 그 사이에 노출된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특정하게 증상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아토피가 있는 애기들은 이 물컵에서 물이 이미 거의 한 5분의 4, 3분의 2 이상 차 있는 상황에서 물이 조금만 들어와도 물이 바로 넘치게 돼버리죠. 그것 자체가 사실은 소양감이나 피부 증상을 나타내는 요인이 되는 건데요.
결국은 이 유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컵 이론에 따르면 미리 차 있는 이 물컵의 물의 양을 결정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선천적인 문제로 이 발생하는 아토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경우는 뭔가 즉각적인 처치를 해서 개선되는 게 아니라 평생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 가끔 이제 어떤 보호자님들께서 왜 아토피를 치료를 하는데 왜 낫지를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은 낫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관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평생 아이들이 아토피, 피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쭉 해나가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즉각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해주셔야 될 게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약을 먹여주시는 것, 그리고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가는 것,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환경원적 알러젠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꾸준하게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꾸준하게 주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기들이 아토피가 발병을 했다라고 한다면 피부의 장벽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피부의 장벽이 약해지면 그 사이사이로 저희가 아토피를 자극할 수 있는 알러젠이라는 물질들이 사이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물질들이 피부 사이로 침투가 되지 않게 보호자님께서 외부 용제나 아니면 뭐 오메가3라는 그런 지질을 공급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피부 자체의 알러젠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노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강아지들의 아토피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도 이 아토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기 때문에 뭐 치료 방법이나 진단법이나 기타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